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 연구 윤조입니다. 오늘은 목화토금수 중에서 벌써 금의 특성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자, 금은 오행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양입니다. 자, 목은 한겨울 음에서 양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중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음양이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있는 거고요. 화는 양의 기운이 완전히 극대화된 것이고요. 금은 자, 기질상으로 봤을 때 여름이죠. 여름 금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목화는 발산의 성질, 금수는 뭐라 그랬죠? 수렴의 성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양, 얘는 음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오해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목은 한겨울의 음의 기운에서 양으로 뻗어나가는 기운. 화는 완전 발산의 기운, 양의 기운. 금은 양의 기운에서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본성은 양의 기운이 맞습니다. 양의 기운인데 음의 기운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질은 수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인데, 자, 여름에 분산하는 기운이 화의 성질을, 가을을 수렴하는 그것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 신금과 유금이 있어요. 신금과 유금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술토가 작용을 해주고 병화와 정화 사이에, 그죠? 양화와 음화가 있겠죠? 그런데 사오미 중에서 사화와 오화를 뒷받침해주는 뭐가 있듯이, 토가 있듯이 신금과 유금을 뒷받침해주는 술이 항상 토로 작용해서 있는 거예요. 사오에서 신유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미가 없이 뚝딱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걸 환절기라고 하죠. 한여름 여러분들 뜨거운 여름을 잘 견뎠어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추워지던가요? 서서히 추워지는 이 중화의 작용이 꼭 껴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인 화의 기운과 가을을 수렴하는 금의 기운 사이에는 어떤 다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중재하는 토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음양의 기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방위적으로 봤을 때는 서방, 서쪽에 속하게 됩니다. 이 계절은 양력으로 따지면 9월, 10월 뭐 요쯤이 되겠죠. 음력으로 따지면요. 신금, 유금, 수금, 술토, 그죠? 술토가 되는 그 계절이 바로 가을이 되게 됩니다. 양력으로는 그렇지만 음력으로는 7월, 8월, 9월이에요. 자, 인월이 1월이거든요. 인목이 1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7월입니다. 그러면 음력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한여름에 보면 7월 되게 덥잖아요. 완전 피크, 여름 피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세력으로 보면 음력으로 환산해서 보고 양력으로 환산해서 보면 9월이 됩니다. 9월, 이렇게 9월이 됩니다. 자, 기후적으로 봤을 때는 가을에, 자, 여름 비도 다 장마도 지났고 가을에 장마 크게 지는 거 못 봤죠. 자, 습하지 않아요. 그래서 메마른 계절, 그래서 가을 낙엽이 후루룩 떨어지는 계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낙엽이 쌓여서 거기에 수렴하는 계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가을의 기운은 우리의 혈, 피와도 같은 그런 계절이고요. 사대문으로 봤을 땐 아까 방위가 뭐라고 했죠? 동서남북의 서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렇게 동서남북의 서쪽 서대문을 일컫게 됩니다. 서문이고요. 자, 인이예지신에서는 의로움에 속하는 게 바로 서쪽, 또
금의 성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금 사람들이나 신금 사람들은 굉장히 의리가 강해요. 물론 토의 기질 사람들도 의리는 강하지만 그 사람들은 중화작용이 더 강해요. 자, 목의 사람들은 예의를 되게 소중히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자, 금의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 많고요. 제가 금의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봤는데 사주 오행 중에 예를 들어 금이 4개 이렇게 된 사람들도 있잖아. 편중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 남에게 의리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속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의로워서 예를 들면 지하철에 있는 빠진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극단적인 금을 가진 사람들이 사주오행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색깔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주에 자기가 경금일주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경금일주인데 경금이 달랑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화극금 이렇게 당하고 주변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 신약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 자기를 보충해주는 색깔로 경금이 자신이 흰색이니까 흰색 차를 탄다던가 흰색 옷을 입는다던가 이렇게 자기를 보충해주는 색깔이 되는 게 좋은 거죠. 상징 동물은 흰색에 맞게 백호에 해당합니다. 자, 맛은 아주 매운맛을 관장하게 돼요. 흰색 아주 맵싸한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 있네요. 자, 맛은 매운맛을 상징하게 되고요. 사실은 금의 기질 사람들은 탐욕적인 면도 있습니다. 욕심을 원래 탐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신체적으로 봤을 땐 털이고요. 모발. 자, 오간적으로 봤을 땐 코입니다. 코와 우리 잘 알죠. 폐는 같이 연결되는 거 알죠. 폐의 기능을 오행적 얼굴로 봤을 때는 코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하나하나 다 뜯어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엮어서 봐야지 좋은데요. 이 폐의 기순한 이 약한 사람들은 매운맛을 먹어서 쫙 기를 끌어올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발산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자,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비염이 굉장히 많이 또 일어나요. 코가 안 좋죠.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면 아무 역할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연결이 된답니다. 비염, 축농증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주오행의 금의 기운이 유난히 부족해요. 아니면 유난히 넘쳐서 녹루증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가 금을 상징한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코 잘생긴 남자 어떻다고 표현하죠? 주로 이제 코가 잘생기면 힘도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코가 잘생긴 사람들은 재물복이 좋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그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죠. 가을이 결실의 계절이고 금의 계절이니까 이렇게 코가 잘생기면서 결실을 충분히 거둬들일 수 있다. 이렇게 또 상징하면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귀가 잘생긴 사람도 뭐 제복이 좋고 명예가 있고 이런 얘기 한 것처럼 수의 기운을 또 한번 연결해서 보자고요. 자, 폐대 간소형이 바로 금체질입니다. 폐가 큰 사람들, 그 사상의학적으로 보면 폐대 간소형의 태양인이 바로 이 금의 체질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상의학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건 맞아요. 폐가 큰 사람 맞아요. 근데 금체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표현이 좀 바뀌어야 되는 면도 있고 연구가 더더욱 필요한 게 사상의학입니다. 그 강의는 그 강의대로 또 다른 표현이 필요해야 되고요. 육부로 보았을 때는 대장을 관리해요. 그래서 음인적인 태양인 중에서도 금음체질이라고 하죠. 금음체질. 금음체질은 창자가 크고요. 폐대간소 금양체질이야. 태양인하고 좀 달라요. 사상의학이 좀 분파되면서 금음체질로 나오긴 했는데 금양체질이라고 했는데 태양인하고 조금 표현이 또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금음체질, 금양체질이 대장이 큰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대장이 강해요. 그래서 사실 모금 체질은 대장이 굉장히 약하다고 해요. 근데 이 금음 체질은 대장이 강한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대장이 이렇게 강하게 타고났는데 대장에 이상이 생겼다. 그럼 몸 전신이 이상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취약점을 또 갖게 됩니다. 자, 정신으로 봐서는 넋을 의미하고요. 백과 혼 했을 때, 혼과 백 했을 때, 혼은 나중에 사람이 죽었을 때 혼은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고 혼백이라고 하죠. 백은 육신의 넋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넋이여 하고 시에서도 쓰듯이 그게 바로 이 넋의 역할입니다. 사주오행에 이렇게 금이 부족한 사람들, 칼자루가 없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쇠금이 없는 거죠. 또 하나 쇠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쇠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지폐보다는 엽전만 있었죠. 그래서 쇠가 없는 사람들, 뭐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끔끔해쯤이 또 유난히 강한 사람들일 거예요. 이렇게 그런 약간 고집불통적인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성향을 금의 성질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금의 성질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훑어보았어요. 그러면 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셨으니까 다음에 오행 시간에 신금과 경금의 그 특성을 연결해서 알려드리면 그때는 그게 그 뜻이었구나 또다시 알게 될 거예요. 이 사주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한 부분을 알아서 전체를 알 수 있는 건 절대 없습니다. 하나의 아우라를 형성하면서 끊임없이 연결해가는 힘, 그것을 배우도록 합시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